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25일 그 전반적 시장이 좀 분위기도 안 좋고 대형주들도 좀 그런데 LG화학만 단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하나 연구원이 온지 우리 합류한 지 오래 안 됐는데 하여튼 2차 전지부터 해서 상당히 틈새를 잘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아침에 아까 유지훈 연구원이랑 잠깐 녹음했었는데 현대차 그쪽에서도 계속 그 하여튼 LG화학과 여러 가지 협업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네. 전기차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정작 LG화학이죠. 그 간담회 했죠. 이거 언제 한 거죠? 이게? 어제요. 어제요? 네. 많이 왔어요, 사람들? 컨콜로 했어요. 저희 화상회의로 했어요. 이제는 컨콜로 하는구나. 네, 이걸 화상회의로 해가지고. 이걸 가야 좀 분위기 좀 알고 질의응답 같은 거 또 좀 분위기도 보는데 여하튼 참 LG화학은 이제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가장 뭐가 나한테 기분 좋았냐 물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물론 수익률 좋았던 종목들도 꽤 많았지만 대형주에서 LG화학 넣어놨던 게 제가 제일 기분이 좋았거든. 왜냐면 너무 단단하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근데 하여튼 여전히 어떤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좀 들어봅시다. 이게 그냥 워낙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예, 시작하시죠.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순간에 사실 조금 높아진 상황이었었어요. 걱정이야 그래서. 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은 2분기 때 좀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좀 좋을 것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었었고요. 실제로 이번 간담회에서도 분위기 좋다. 뭐 매출 부분, 그러니까 확실히 수요단에서는 작년 대비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 6월부터 올라온 수요가 실수요인지 가수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2분기는 조금 ABS 쪽은 좋았었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좋게 풀리 반영이 됐다. 저가 납사 영향을 굉장히 풀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석유화학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올려놓기도 했었는데 더 좋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 나는. ABS 쪽을 많이 증설했는데 생각보다 ABS가 좀 좋았대요. 그러니까 좀 그러지? 이해가 안 갔었던 것이 사실 이 ABS가 사실 자동차 수요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ABS 이제 수요가 자동차 쪽으로 줄어든 대신에 다른 쪽 이제 중국 쪽에서 갑자기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들어가는 생활용품 쪽으로도 ABS가 꽤 많이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반짝 뜨는 수요인지 아니면은 떴다가 많은 수요인지는 뭐 분해해줘. 나는 이게 간담회 때 이 얘기를 했대는데 왜 혼자서 이러는 건지.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실적 조정을 안 했었던 거였는데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아서 근데 어쨌든 2분기 때는 그런 효과로 ABS 쪽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 PE 쪽하고 그런데 이게 2분기에 반짝일지 하반기에 뭐 다시 슬로우해질지는 본인들도 이제 잘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분기에 석유화학 부분은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 전지 부분은 사실 이번 간담회 하기 전에 2분기 때 BEP 이상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사실 좀 있었었어요. 주가가 오르니까 사후적으로 긍정적 요인들을 굉장히 기대감 섞게 많이 섞이고 있는 거지 지금. 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BEP 이상은 좀 나오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톤다운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톤다운 했구나. 네, 그래서 BEP에 대한 부분은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갖지는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폭은 확실히 줄어들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BEP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쪽으로는. 이것도 기대보다 별로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석유화학이 좋아졌다는 부분이 좀 좋은 거고요. 다만 이제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는 워낙 세 가지의 LCD 소재가 전부 다 매각이 완료가 됐죠. 이건 한번 제가 이슈 레포트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매출 한 세 가지 다 합쳐서 1.7조
연간으로 나왔었던 부분 이제 빠지는 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상반기에 생각보다 평광판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빠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한계 산업에 대한 정리는 말끔하게 된 상황이고 그냥 간담회에서의 큰 분위기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석유화학 부분은 예상대로 좋다. 전지 부분은 BEP 이상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라는 분위기로 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질의응답을 봤더니 뭐 이런 거 말고 시장에서 네. 공부한 거는 그 EV에 대한 생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질의응답을 내가 문장으로 봤는데 분위기랑 좀 설명을 해줘요. 이게 포인트 같아서. 우선 EV 쪽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성이 이제 EV에 대해서 이제 프로덕트 믹스에 대해서 조금 회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 물량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이걸 과연 그 수요를 맞춰줄지를 고민을 해야지 물량이 줄어들지를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익률도 로우싱글 정도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유럽 쪽이 예. 괜찮다는 거는 자동차 쪽에서도 확인이 된 부분이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예. 맞네. 이익이 왜 안 올라오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덕트 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본인들이 수익성이 좀 좋게 나오는 전지가 있고 좀 안 좋게 나오는 전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원통형하고 파우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을 때 사실 요즘에는 생각지 못하게 원통형 쪽이 조금 더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조금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NCMA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코스트 다운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원통형에 이제 NCMA로 나가는 거는 중국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고 유럽 쪽으로 나갔을 때는 그런 양극재를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코스트 다운에 대한 그런 효과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걸 안 좋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그 정도까지 이익률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는 했었는데 전고체 얘기는 뭐 아직 못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보다 이제 배터리 3사와 이제 완성차 오히려 배터리 업체들 쪽에서 이제 현대차나 완성차 쪽에서 오히려 코업을 해주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고객사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가져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짧지만 결국은 나는 약간 흡족스럽지 않았어요, 솔직히. 뭔가 저도. 그러니까 뭔가 숫자로는 아직은 되게 안개빛이구나. 근데 워낙 네. 센티가 좋은 것 같아요. LG가 되게 좋게 해석하시더라고. 네. 간담회를. 내용은 별거 없었네. 왜 그런 것 같아? 좋게 해석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간담회 보고 나서 좋다 이거지 뭐. LG화학은 좋다. 네. 간담회 막 좋은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 어쨌든 한 번은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석유화학 갖고 올랐었나? 사실 그건 네, 아니었잖아. 그건 아니었었는데 그것까지 붙은 거죠. 왜냐면 전기차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해? 얼마나 비싼데? 지금 BP로 하면 거의 한 몇 배지 이게 거의 한. 퍼로요? 퍼로 보면은 지금 한 거의 30배 다 갔죠. 근데 사실 저는 사실 간담회를 듣고 조금 이렇게 애매했었던 부분이 전지 부분이었었어요. 확실히 어쨌든 전지가 포인트였는데 전지 부분으로 봤었을 때 생각보다 이제는 LG화학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BEP 이상이 올해는 그래도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자꾸만 갖고 그건 계시더라고요. 아닌 것 같지. 예, 저는 근데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코스트가 확 내려오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죠. 소재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이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네. 이게 소재 회사를 갖고서 뭔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 네. 그러니까 잘해야 BEP 나오는 건데 사실 어쨌든 2분기 때 한 번 조금 눌렸던 부분이 있고 하반기 때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헬스케어에서도 산바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듯이 이 소재에서 딴 게 할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LG화학을 거의
딱 박아두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근데 지금 화학 중에서 타픽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LG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제가 예전에 뭐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다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퍼 한 30배 정도 왔다고 그래도 다른 것들은 뭐 35배, 포스코 케미칼 40배 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실제로 내재화도 하고 있으면서 셀 쪽에서 어쨌든 글로벌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치, 세계적인 회사지 이건. 네. 그러니까 화학 쪽에서 성장 동력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 가시성 어느 정도 보여주고 외형 성장으로서는 보여주고 있으면서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다른 배터리 소재들보다도 덜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는 LG화학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도 이제 이런 쪽이 있고 최근에 보면 IT 쪽은 좀 다른 거지만 그쪽은 IT 소재 관련된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좀 네. 뭔가 근데 좀 미래지향적인 것들만 되는 것 같아. 최근에 뭐 나온 김에 이제 어차피 이렇게 설치하겠지만 그 스프레드 것 같은 건 전혀 변화 없지 지금. 스프레드가 오히려 2분기 때 올라왔다가 꺾였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ABS는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네, 여전히. ABS. ABS가 2분기 때는 자동차 효과를 못 봤는데 또 하반기 때는 조금 그러니까 볼 수 또 있잖아요. 자동차 쪽이 올라올 수 있거든. 예. 그래서 여러모로 이래저래 LG화학 외에는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한데 그러네요. 알겠어요. 뭐 요새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은데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예. 하여튼 간담회 내용이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한번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뭔지 말씀드렸으니까 LG화학 굉장히 주요 종목이니까 같이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 가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